오늘 LG전자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LG전자도 보시면 이 3단계 기법이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여기서 세력이 매집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에서는 세력이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하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세력이 판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서 개미 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급등시켜 가지고 지금 최종 단계를 넘어서고 시장이 빠지니까 윗꼬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최종 단계를 넘어가고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최종 단계를 지지한다고 하면 폭탄 단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로봇 관련주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실 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본업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본업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이익이 나오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로봇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뭐 이런 현대차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LG도 가전제품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이익이 나고 있는 로봇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업에서 이익이 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로보틱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로보스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 기업, 돈을 못 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로봇 회사를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적자가 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적자가 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기업이 최대 주주가 아니거나 본업에서 수익을 보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적자를 보면서 로봇 회사라는 것만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보통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유상증자. 한마디로 내가 이 로봇 회사 적자를 보고 있고 최대 주주도 대기업이 아닌 로봇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거를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주식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한 주를 샀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주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얘가 주식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식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거나 정말 대박이 터져가지고 실적이 폭발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망할 겁니다. 이 케이스를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게요. 자, 예전에 2차전지 기억하시죠?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는 LG그룹주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뭐 당연히 최대 주주가 삼성이기 때문에 뭐 삼성 SDI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SK가 대기업이 최대 주주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은 최대 주주가 대기업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본업으로 돈도 못 벌고 있었어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상장 폐지가 되려고 합니다. 상장 폐지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장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종목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본업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로봇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연구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금이 계속 제대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로봇 기업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좀 기다려야 되죠.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정혜원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거는 우려먹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이나 아니면 뭐 현대차, 다들 아시는 현대차 이런 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될 수 있고, LG 그룹은 대부분 로봇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현대모비스가 뭐 현대차 그룹 중에 로봇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1단계, 0단계에서 만약 기회가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름이 바뀔 겁니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걸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괜찮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더라도 대기업이 최대 주주인 게 좋고요. 그 다음 뭐 로보티즈라든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자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얘도 LG가 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쪽은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네요. 포스코 DX는 아직까지 조정받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되고, 뭐 기아도 괜찮고요. 기아도 0단계 돌파하면 다시 갈 수 있고, 위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죠. 안정적이고,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더 본다면 삼성전자랑 좀 연관이 있는 뭐 이렌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되는데, 연관은 있어요. 연관은 있는데 지분이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래도 얘는 한 3순위로 봐야 되겠네요. 공급도 하고 연관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그런 거는 좀 3순위로 보는 게 좋고요. 본업으로 좀 뭐 돈은 조금 벌고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3순위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순위를 굳이 계산을 하자면 3순위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하고 뭐 실적 안 좋은 그런 로봇주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로봇 종목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사이에서 모아가면 좋고 더 떨어져야 됩니다. 1단계부터는 모아갈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여기서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한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돼요. 2단계까지.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는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 만약에 여기 사이로 들어온다면 주가가 분할로도 모아가도 괜찮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1단계까지 떨어졌네요. 얘는 조금만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단계로 빠졌기 때문에 시간은 더 소요된다. 2차전지 종목들은 시간은 더 소요되는데, 얘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도체가 쉬어줘야 돼요. 반도체가 쉬어야 돼요. 쉴 때 어떤 게 가냐면 로봇이 갑니다. 그러면 로봇이 먼저 어느 정도 급등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게 없나, 아직 안 오른 로봇 이 섹터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넘어가는 게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차전지가 있습니다. 이 2차전지도 로봇 관련주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로봇에 2차전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종목이 이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2차전지 종목이 ESS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도 무조건 이 ESS가 들어가기 때문에 ESS, 친환경,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기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100달러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전망은 좋게 봅니다.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은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집하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땡큐 하고 받아 먹어도 되는, 여기서는 입을 벌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땡큐 하고 받아 먹어도 되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단계 체크하면서 여기까지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더 사지는 말고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땡큐 하고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차 매수로 그냥 가져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는 2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좀 조정을 받고 마무리는 최종 단계 폭탄 단계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전지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고 LG에너지솔루션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로봇에 엮이면서 올라가면 LG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시세가 이미 다 나온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당연히 뭐 폭탄 단계까지 찍을 수 있지만